네, 다음은 점유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니까 이제 점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점유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습니다. 직접 점유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간접은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점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직접 점유 외에도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그 점유 개념에 들어간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냐면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사용대차나 임대차 관계죠. 임대인이나 사용대차는 대주, 차주입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입니다. 이 경우에 직접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임차인, 차주입니다. 이런 경우 하더라도 사용을 하게 한 대주나 임대인이 간접 점유한 경우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가 아니라 직접 점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임차인과 차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점유취득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냐 없냐 그게 의문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논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소유의 의사가 없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자주점유인데 이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요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직접 점유자는 이러한 경우에 간접 점유 매개 관계. 근데 간접 점유과 직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는 어떤 거죠?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채권적인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간접 점유자가 즉 대주나 임대인이 직접 점유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채권적인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반환하게 되면 그건 소유의 의사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입니다. 다시 나옵니다. 이 개념이. 일단 한번 간접 점유의 경우에 인정된다는 거.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은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이상 평온건연하게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소유의 의사가 뭐냐? 물건의 반환을 구할 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이와 관련해서 심화학습. 자, 이와 관련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이제 점유 취득 시효는 건물의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토지예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만약에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농약하게 되면 이 사람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건물이 들어선 경우예요. 건물이. 항상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수험생 입장에서 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살펴봐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뭔 생각한다? 이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건물의 사용을 권리가 없는 경우가 주로 많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권리 부재 수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점유취득시에서 먼저 살펴본 거냐면 이 건물이 있을 때 지금 점유취득시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점유가 이제 쟁점이잖아요. 토지 점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하나에 이제 먼저 살펴볼 겁니다. 건물이 있을 때 이거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건물에 존재할 때는 이 토지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일까가
먼저 선결 과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본 게 뭐냐면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의 점유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말 그대로 이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점유자는 이 건물 자체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직접, 즉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자기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건물에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의 점유자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의 소유자가 갑일 때 이 갑 소유자가 직접 이 건물을 사옥으로 쓰는 경우라면 소유자 점유자가 같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의 점유자는 갑일 겁니다. 어떤 경우든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갑 소유자가 뭐 건물의 전체는 아니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토지의 점유자를 누구로 볼 건지가 선결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한다? 이 건물을 누가 점유하냐를 보질 않습니다. 뭐만 보냐?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를 봅니다. 설사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러한 경우처럼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케 한 경우도, 즉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누가 점유와 상관없이 소유자, 이 소유 개념을 통해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 토지의 점유자를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만이 이 건물의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거고 일부 쪽에서 토지의 점유를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의 존재로 해서 토지의 점유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소유자만이 가능해요. 즉 소유자만이 이 건물에 영향을 끼쳐서 토지의 점유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 토지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그 점유자는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또 나중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할 때도 또 언급이 됩니다. 거기서 더 심화돼서 다른 것을 살피는데 이 개념을 보셔야 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자가 점유를 하는 거고 설사 건물의 소유자가 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히 213조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요건은 뭐냐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합니다.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이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사용관계가 없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이 경우는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방해 제거 청구도 또 이제 대상이 되는데 철거와 함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누가 점유자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거고 건물이 있을 때는 점유자가 누군지 고려하지 않고 소유자만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심화학습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 이 건물을 공동 소유입니다. 또 공동 소유라고 해서 달리 보는 게 아닙니다. 공동 소유와 갑을이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는 갑을이에요. 그럼 당연히 토지의 점유자는 누가 된다? 갑을이에요. 소유자가. 마찬가지로 공동 소유니까 갑도 소유자고 을도 소유자죠. 그러면 갑과 을이에요. 설사 갑을이 전부 점유하는 건물을 점유하고, 즉 갑을 중 갑이 혼자서 건물만을 점유하고 사용하다고 했더라도, 즉 을이 현실로 점유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역시 갑과 을 모두가 토지 점유자가 됩니다. 이제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점유자는 어떻게 표현한다? 소유권 개념을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거기에서 혼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점유를 하냐 안 하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과 을에게
토지를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도 갑과 을에게 있죠. 공동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하나를. 그런데 그 비율, 지분대로 이제 하겠죠. 비율인데 어떻게 하냐? 2분의 1씩 한다? 아니다. 건물의 공유 지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2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어떻게 된다? 갑도 3분의 1, 3분의 2가 되는 거지 2분의 1씩 취득하는 게 아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문으로 바꾸게 되면 한번 볼까요? 건물 공유자의 건물 부지에 대한 공동 점유를 인정할 수 있냐?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했죠?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게 되면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다. 인정할 수 있다. 그 부지 점유, 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한 소유권의 기속관계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씩이 아니라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로 한다. 2분의 1씩 하게 되면 틀립니다. 이 건물 갑과 을이 이 건물에 갖고 있는 공유지분, 예컨대 갑이 3분의 1이면 토지에 대해서 3분의 1, 을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 3분의 2면 토지도 3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를 기속된다. 이 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동의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은 집합 건물입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 걱정을 아파트는 102동, 103호, 102호, 101호 있죠. 각각 101호 전용 부분의 소유자입니다. 그 전유물을 구분 소유하면서 공용 부분, 뭐 복도, 계단 같은 거 있죠. 공유함으로 공유하는 거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 할 수 있다. 자, 요 표현은 2단계에서는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이제 중요하냐면 나중에 집합건물법, 집합공법 했을 때 대지 지분에 대한 그 지분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때 관련돼서 배우는 건데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 대지 전체를. 요 개념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공유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 요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대지 전체를. 근데 시험은 점유취득시효 관련상에서는 요게 아마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게. 자, 그다음에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뭐라고요? 소유의 의사입니다. 근데 정말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소유의 의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모든 교과서나 수험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고서 하는 점유가 아니라 소유권이 있어요. 나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기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기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 그런데 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여러분이 향후 지금 이와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요 개념은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고 소유의 의사는 이런 개념인데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팁을 드리면 소유의 의사란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물건을 돌려줘 하게 되면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입니다.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소유의 의사다. 요거 대신에 요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반환 의사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줬을 때 돌려줄게. 반환 의사가 있으면 그거는 소유 의사가 아니라 자주점이 아니라 타주점이고 그러한 경우에도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경우는 자주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걸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소유 의사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주 점유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소유 의사다.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했을 때 반환하지, 그러한 상황에서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입니다. 그라는 것이 진정한 소유자를 배척하고 자기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게 세 가지로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임차인, 차주, 매수인.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 취득 경위를 보니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차주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점유 취득의 경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점유자가 어떠한 경위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점유 취득의 경위 아니면 점유 취득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점유 취득의 권한. 이게 권한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하게 한 경위, 그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는 거다. 원인의 줄임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무단점유도 있죠. 무단점유는 바로 임대차나 사용대차나 매매 계약 같은 원인이 없는 겁니다. 이게 권한에 따라 제가 나눈 겁니다. 그런데 점유취득 시 완성한 요건이 뭐였죠? 자주점유도 필요하지만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게 되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평온 공연은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20년. 임대차 경우는 영구도 가능합니다. 장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20년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0년의 포인트를 둬서 20년의 요건 다 갖출 수 있어요.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부동산을 무상으로 아는 사람한테 무상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20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매매 계약이 의사표시가 무효 등의 이유로 의사표시가 하자 등의 이유로 무효인 겁니다. 지금 채권행위가 무효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했죠. 이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의 원인 무효의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해서 매수인이 점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 등기가 됐다면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미등기 상태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매매 계약 자체가 의사표시 하자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20년 동안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 점유도 이런 취득의 원인이 없지만 20년 동안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 공연. 평온은 폭력적인 행위잖아요. 반대말, 폭력을 행사하여 점유를 가져온 게 아니다. 임차인이나 차주나 매수인 같은 당연히 평온, 공연이 됩니다. 무단 점유에도 그냥 주인이 지키지 않은 경우 방치된 어떤 토지를 그냥 들어가서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 가서 경쟁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력행위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온의 개념을 무단하게 되면 평온 경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것 같지만 평온의 개념을 폭력을 생각하십시오. 물리력 행사. 무단 점유가 반드시 물리력 행사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나 차주가 매수인이나 이런 경우 케이스에 다 요건들 갖춰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 이 요게 요건이 안 되면 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중에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경우는 확실한 것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는 세무입니다. 이걸 구분할 개념은 소유의 의사입니다. 자주점유. 이런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차이점,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취득시효 완성이 안 되고 요 경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 소유 의사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소유 의사가 제가 어떻게 이해했죠?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를 하게 되면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어감에서 느끼면 딱 우리가 오해하기 쉽은 것은 선입견이 뭐냐면 그런 의사면 나는 20년 가게 되었으면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길 겁니다. 내가 임차인이거나 차주거나 매수인이라면 내가 기회가 되면 다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의사와 이 저의 내심의 의사를, 이 내심의 의사란데 그거 비교를 하게 되면 항상 소유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소유의 의사라는 개념이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인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다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견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견 맞다고 했을 때 생각은 뭐냐면 반환 의사 유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죠? 각자의 개인이 갖고 있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주관적 판단 얘기는 양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죠. 기회가 되면. 그럼 다 소유의 의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반환을 청구했을 때 반환 의사의 유무는 그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이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제 이 각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자 권한이 뭐였죠?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의 개념이 뭐죠? 당사자 일방이 타인을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게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이 갖고 있는 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권한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잖아요. 이 사람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만약 이 사람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고 소송을 명도청구 소송하고 판사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지 여부를 살펴보고 종료가 맞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용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겁니다. 임대차와 달리. 대신에 사용 목적, 사용대차의 목적이 달성되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계약 자체에서, 권한 자체에서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의 성질상 이거는 반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배타적 지배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환 의사가 반환할 의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타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비록 앞에 20년 평온 공용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을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요? 매매계약은 목적이 뭐예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재산권에 뭐면 소유권이 되죠. 재산권은 권리예요. 일정한 매매대금, 대가를, 그러니까 매매대금 주고 소유권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매계에서 매수인이 나중에 종전에 매도인 돌려주면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권 이전이 목적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반환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거기가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전문취득시효 완성은 이 매매계약 자체에 무효인 경우 맞지만 유효한 경우도 이제 주장을 하긴 하는데 무효다 하더라도 반환 그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무효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계약 자체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산권을 이제 받겠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돌려준 거 당연히 돌려줄 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단점유의 경우는 이제 쟁점이 많죠. 쉽게 해서 권한이 없어요. 권한 없이 점유한 이 경우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권한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무단점유의 악의에 무단점유를 기억하시고 이 경우에는 타주점이다. 타주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악의의 무단. 악의가 뭐냐면 자신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훔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훔쳤다. 그러한 경우에는 타주점이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전원 합치에서도 다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훔치겠다는 사람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훔치겠다는 얘기는 반환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훔쳤다는 얘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왔으면 돌려주면 돌려줄 의사입니까? 발견되기까지는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발견됐다 하더라도 모르쇠 하겠죠. 그게 상식에 부합할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도 반환하면 반환할 의사가 있다. 그게 국민의 기본적인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판례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선뜻 와닿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악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뭐냐면 점유취득시효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인정된 예를 좁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향에 맞춰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악의 무단점유의 타주점유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판례 내용 자체를 여러분이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도둑이라도 보통의 상식에 따르면 돌려주면 돌려줄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선뜻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취득시 완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서는 왜냐하면 전문취득시 완성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빼앗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이 권한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개념을 갖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러한 소유자가 반환 청구했을 때 반환 의사가 있는지. 근데 이게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뭐로 한다?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그게 임대차 계약, 권한, 지금 점유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임대차 계약이냐, 사용대차 계약이냐, 매매 계약이냐. 그걸 밝힌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환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주점이다. 계약 자체에 그게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의 여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뭐라냐면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되는 모든 사정에 기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면 소유 의사, 자주 점유인지 타주 여부는 점유자 내심 의사에 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다 소유 의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권한의 성질, 그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 예컨대 임대차냐, 사용대차냐, 매매계약이냐, 무단점유의 그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되는 모든 사정. 근데 이건 많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권한의 성질에 기초해서 어떻게 외형적, 객관적,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다 소유 의사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 싫어할 사람은 특히 강남의 점유 취득 완성이 다 같겠죠. 누가 그거를 내심의 의사가 없다 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다 인정되겠죠.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원의 성질을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형적, 객관적. 이 의미보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지 않냐. 그게 이제 점유 매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타주점유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의사 이런 이 개념 자체가 시험에 출제는 안 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났을 때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반환할 의사가 유무임. 그걸 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억할 건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는 거. 197조 점유권 할 때 배웠습니다. 평원 공연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 의사도 추정입니다. 그럼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와 관련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추정되는데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점유자가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럼 권리 발생 요건이죠. 그럼 권리 발생의 효과를 주장한 사람이 주장하는 입증을 책임이 있는데 법에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의사와 평온권연이 추정이 된다면 그 얘기는 소유자가 예컨대 토지 같으면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은 소유의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온권연이 아닙니다를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은 뭐냐면 취득시효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점유의 취득 경위를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특별한 취득 지도 주장한 사람이 자주점에 해당을 증명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추정이 되기 때문에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을 상실하는 소유자입니다. 시효 취득 주장자에게 점유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돼.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점유자에게. 그러면 이거 깰려면 누군가? 소유권자가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뭐다? 취득의 원이 되는 권원의 성질을 가지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점유다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매개 관계, 채권적인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나 차용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 등의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이 을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 갑이 소유자예요.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근데 명의 신탁 약정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신명법에 따르면 무효예요. 원칙은 무효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한 경우. 그게 언제냐면 종중, 배우자. 제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법인, 강제집행이나 세금 면탈들의 나쁜 목적이 없을 때에는 유효합니다. 근데 이 경우 잘 보게 뭐냐면 갑이 을과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 경우 을의 점유는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등기를 받아서. 자주점유냐 점유냐인데 타주점유다. 왜냐하면 명의 신탁 약정은 등기 명의를 맡겨놓는 거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돌려줘야 하거든요. 등기를.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반환 신탁 약정의 성격, 명의 신탁 약정은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갑이고 대외적으로는 을인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약정 자체는 약정이 끝나거나 해지 등으로 해지할 수 있거든요. 약정이 해지나 기타 사유로 종료하게 되면 을은 이걸 돌려줘야 돼요. 명의 신탁 자체 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아닌 겁니다.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그건 나중에 명의신탁 개념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자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점유자가 증명 책임이 있는 거 아니고 토지 소유자 예컨대 점유의 객체가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면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의 점유 의사는 소유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이 성공하게 되면 소유 의사가 번복 깨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 권문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소송을 하게 되면 점유자가 취득할 때 제가 점유를 이와 같은 원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매매나 증여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나 증여에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과연 추정이 번복되냐? 혼동이 올 수 있죠?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 우선은 추정되기 때문에 설사 점유자가 점유 취득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설명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대치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 하더라도 번복되지 않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이 번복이 되려면 추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소유자가 뭔가를 주장하고 그게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이사님 점유권은 매매 증여가 아니라 임대차였다. 뭐 사용대차 그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포인트는 수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 실무상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때 소장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을 쓸 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밝힙니다. 판사님이. 비록 소유 의사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되지만 판사님이 당신이 점유하는 경위는 뭡니까? 물어봅니다.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주장해서 증명이 안 됐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복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악의의 부담점이라는 사정이 밝혀준 경우에는 점유권원의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권원의 성질을 갖고 객관적 영적 판단하죠. 권원의 성질상 추정이 깨어진다. 이건 뭐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타주점이다. 요 표현입니다. 아까 악의 부담점유는 타주점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 표현은 달리 표현하게 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이 지문은 뭐냐? 상당입니다. 상당히. 만약에 매매 목조물이 실제 면적은 300평인데 등기된 면적이 50평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물론 매수인은 내심의 의사는 쾌재를 부르겠죠. 이게 웬 노또냐. 그런 전 매수인의 내심의 의사. 그 사람의 속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면 누구든지 차이가 많다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게 아니구나. 문제가 생겼으면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 그래서 상당히가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나오면 딱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뭐다?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뭘까? 알고 있어요. 근데 야 매수인이 이 부분 상당히 초과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네 거 아니잖아. 등기부상은 내 걸로 안 됐지만 내가 이걸 넘겨받아서 넘겨줄게. 그런 경우는 매수인의 점유 권한은 자주점유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매도인이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여 넘겨주겠다는 그런 약정이 있는 경우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다릅니다. 권한의 성질상. 왜냐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대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 표현을 잘 붙여야 합니다.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주점이다. 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당히 초과한 부분을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주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자주점이다. 왜냐하면 곱게 보시고요.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 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의 성질상 항상 권한의 성질상에 나오죠. 뭐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이다. 왜냐하면 공유 파트에서 있지만 공유 지분자는 각자 지분 비율로 공유 목적물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적정적으로 단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권의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가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설명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이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만약 이게 허락이 되는 취득시효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자, 그거는 아닙니다. 다음 평원 공연한 점유.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 자습서 페이지 183쪽 183쪽에 보면 자, 제가 평원이란 이렇게 썼습니다.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 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입니다. 그래서 폭력행,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는 점유입니다. 반면에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 은밀한 점유가 아니다. 은비, 그게 무슨 점유냐면 타인에게 발각되는 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숨기는 막는다. 쉽게 상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평온이 이제 저희 수험생 입장에서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즉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불법이야 이의를 제기하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쟁, 소유권에 대해서 누군가 기초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 있다는 거, 법률상의 법적인 분쟁, 지금 소송 같은 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연 평온 공연성이 상실될까?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법적 분쟁이 생기면 평온 공연성을 상실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온의 개념을 생각하십시오. 물리력 행사인 거죠. 소송 제기하는 게 물리력 행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이 뭐죠? 은밀한 거잖아요. 발각된 것을 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 제기하는 이의 제기했다는 게 은밀한 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념을 아셔야만이 방금 말씀드린 지문의 OX를 맞출 수 있습니다. 출제된 바는 없지만 좀 심화학습 관점에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20년간의 점유이기 때문에 계속 점유를 합니다. 중단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하지만 20년간 점유, 항상 점유의 시작점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0년이 돼야겠죠. 그럼 이 계속 동안 점유가 돼야 하는데 점유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시점과 이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이 시점에 점유를 개시했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추정이 된다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하나, 등기부 취득시와 달리 선의무가 실현 요건이 아니다는 거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음,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